평상시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투자, 그러면 양대산맥이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그 이외의 투자 방법 생각해 봅시다. 금을 들고 있어도 되죠? 금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또 원화가 아니라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올 1년간 보면 몇 프로입니까? 20% 이상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1년간은 지금 약세장이니까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이죠. 5년간을 한번 봅시다. 달러 환율이 5년간에 22%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정되면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또 결국에는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달러도. 원화든 달러든 어쨌든 똑같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죠. S&P 500, 나스닥 100에 말이죠. 또 일부 사람들은 금에 투자하면 수익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GLD, 이것이 미국의 달러 ETF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SPY가 1등이었죠. QQQ가 5등이었죠. 그 다음에 6등, 7등 정도 했었습니다. GLD. 금에 투자하는 ETF가. 근데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약 7조. 만약에 우리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아니에요? 7조. 미국 전체에서는 현재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그런데 5년간 보면 26% 상승이에요. 국제금시세, 여러분들 누구든지 구글에 가서 국제금시세, 그냥 금시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몇 년간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다 나옵니다. 국제금시세가 28% 상승했어요. 그러니 ETF.com에 들어가서 보니까 5년간 57%, 지금 구글에서 보니까 5년간 26%, 약 1% 차이 나지만 구글 기준으로 5년간에 26%, 달러, 환율에 달러에 투자하면 22%. 그런데 5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몇 프로죠? 2배 이상 아닙니까? 100%. 타이거 나스닥 100 141% 아닙니까? SPY 55%, SOXX 127%. SPY와 SOXX는 달러에 투자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지만 타이거 나스닥 100은 원화로 투자하잖아요. 대신 달러 가치 상승이 그대로 수익률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자, 5년간 보면 22, 26%에 투자하시겠습니까? 2배, 100% 이상 수익 나는 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최대로 보게 되면 이것을 구글에서 SPY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최대 누르면 10년 전, 15년 전이 아니라 서로 시작한 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강 비슷하게 달러 2003년부터, GLD 금이죠 2004년부터, 타이거 나스닥 100 가장 늦죠 2010년부터. 이걸 보면 최대로 보면 달러 오히려 더 떨어져 있죠. 18%, 19년간인데 GLD는 18년간 248%. 괜찮네요. 타이거 나스닥 100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짧아요. 12년간. 그런데도 618%. 그래서 우리는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외에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할 곳이 없어요. 달러를 들고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ETF 시장에 주식에다가 집어넣어야죠. 또 의외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도 보면 203년간 18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럼 203년간이에요. 투자 수익률을 보면 1달러 투자로 얼마를 벌었을까 하고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한다면 국채가 주식을 이길 수 없다 하고 나왔는데 국채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을 못 따라와요. 주식의 수익률을. 근데 무엇이 문제냐? 주식은 등락의 폴이 되게 심해요. 매일매일. 얼마나 심하게 등락을 합니까? 그거 하나가 단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203년간 보면 주식, 채권, 국채, 금 순서로 나왔어요. 수익률이. 금이 채권만도 못하죠. 200년. 미국 시장 자산별 수익률 120년간 봐도 주식 10년 만기 국채, 1년 만기 국채, 물가 상승률 나와 있습니다. 주식을 어디도 따라가질 못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전에도 한번 공유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연평균 수익률, 미국 S&P 500 1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 아파트 있는 사람들 불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든든하게 이 주식만 수량만 쌓아나가면은 월등한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국 상하이 지수, 한국 코스피, 그 다음이 금값이에요. 제일 밑에가 예금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주식을 어떤 종목이든지 따라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9월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이 공개한 미국 주식 보관금액 상위 10종목, 이것이 9월 15일 기준이면 바로 며칠 전이죠. 올 초부터예요. 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됩니다. 미국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나? 테슬라. 근데 요즘에 테슬라 많이 매도했어요. 매도해봤자 그래도 1등입니다. 2등이 애플인데 몇 배입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이 말이죠. 보유 금액이. 그러니까 월등히 테슬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 6번이 TQQQ 뺍니다. 레버리지. 7번 아마존닷컴. 그러면 6개 종목이 무엇이죠? 여기에 메타까지 들어가면 7개 종목. 미국 테크 탑10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나 제가 평균에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나는 종목들이에요.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여기에 개별 종목 투자도 괜찮죠? 단 몇 년간은. 그러나 앞으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ETF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1등부터 7등까지 보면 이것이다. 미국 테크 탑10 하나만 들고 있으면 깨끗해요. 그 다음 8번 QQQ 나스닥 100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SPY S&P 500 아닙니까? 또 SOXL 레버리지 뺍니다. 정말 TQQQ SOXL 레버리지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 11번이 VOO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S&P 500 ETF SPY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아마 내년부터는 약세장을 벗어날 것입니다. 근데 내년 몇 월쯤일지 그거야 미국의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근데 내년에는 벗어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약세장 기간 동안 저는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주가는 이 약세장 동안에 얼마나 흘러내리겠습니까? 알 수 없듯이 지금도 보면 선물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장이 열리겠죠? 그러면 화요일날 장 마감하고 수요일날 장 마감해요. 2번 남았어요. 그 다음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나와요. 0.75 아니면 0.1. 그 다음에 새벽 3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합니다. 30분 후에. 그러니 금리를 얼만큼 올리는지 결정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시작해서 내일 마감하죠. 그 다음 모레 새벽 마감하죠. 요 이틀 남았어요. 그 다음 목요일날 마감하는 그 시간에는 새벽 3시에 기준금리 결정 나오고 30분 후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이 상당히 오를지 내릴지 완전히 분기점이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세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 이 약세장에 주가 하락한다고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식 안 팔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주가가 아무리 반토막 나도 나 주식 안 팔고 있죠?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절대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